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하나 기자입니다. Today we are here at the iconic CIBC Theater to watch the pre-Broadway world premiere of Boop, the Betty Boop musical. It's sure to be a show-stopping performance. 현재 시카고 브로드웨이에서 상영 중인 뮤지컬 Boop, The Betty Boop이 지난 수요일 시카고 다운타운 CIBC 극장에서 사전 프리미어 행사를 가졌는데요. 시사회에는 토니상을 수상한 제리 미첼 감독과 안무가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데이비드 포스터와 그의 아내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캐서린 맥피, 토니상을 수상한 작사가 수잔 버켄헤드 그리고 토니상을 수상한 작가 밥 마틴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Well, Betty Boop is iconic, and she's a woman of all seasons. She's strong, she's independent. If you're 8 or if you're 80, you can come and see the show and you'll enjoy it. Well, there's so much, but Jasmine is spectacular. She is Betty Boop. Hey, Win TV. I did Kinky Boots, which has been in Korea 4 or 5 times now, and hopefully Betty Boop will be next, and who knows what other shows. Please support the theater. The theater is live theater. There's nothing like it. 이 뮤지컬은 베리 봅이 가상의 캐릭터에서 현실로 넘어와 뉴욕에서 음악과 사랑을 통한 특별한 모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화려한 의상과 신나는 음악으로 볼거리를 가득 선사할 브로드웨이 뮤지컬 Boop, The Betty Boop. 탄탄한 구성과 흥미를 줄 이번 뮤지컬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공연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카고 다운타운 CIBC 극장 브로드웨이 뮤지컬 레드카펫 행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장하나 기자입니다. 아마존은 7일 월 이용료를 내면 일정 금액 이상 식료품을 무제한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으로 아마존 유료 회원은 월 $9 99센트를 내면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쉬에서 $35 이상 주문 시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홀푸드와 아마존 프레쉬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식자재 매장입니다. 또 주문한 식료품의 크기와 상관없이 30분 내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선 미 콜로라도주 덴버,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오하이오주 컬럼버스 등 3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끄는 토니 호겟은 우리는 쇼핑을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기능을 실험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해 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유료 회원들이 일일이 배송료를 내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추가 이용료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아마존 유료 가입비는 연 $139, 월 $14 99센트입니다. 여기에 식료품 무제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받으려면 $9 99센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아마존은 지난 10월에는 프레쉬 식자재 무료 배송 기준을 $100에서 $150로 조정했고 지난 5월부터는 주문 상품을 아마존 프레쉬나 홀푸드 등 지정 장소에서 직접 수령하는 유료 고객들에게 $10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노동부는 7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000건 증가한 2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6만 4천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사람들이 늘었음을 시사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0월 들어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11월 셋째 주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실업률 상승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수당 청구 증가세에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는 7일 자사의 메신저를 완전 암호화된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 서비스란 텍스트와 사진, 동영상, 전화 등을 암호화된 내용으로 전환해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사람만 해독할 수 있고 메타도 해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메신저를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메타의 왓츠앱 등 다른 메시지 앱과 더 유사하게 하기 위한 개편의 일환이라고 메타는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이미 왓츠앱에 암호화 서비스를 전면 도입해오고 있습니다. 메신저에는 2016년부터 선택 기능으로 서비스해오다 이제 이를 기본 설정으로 탑재했습니다. 로레다나 크리스티안 메신저 부사장은 엔드-투-엔드 암호화 도입은 친구나 가족과의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이 기기를 떠나는 순간부터 수신자 기기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메타를 포함한 누구도 무엇이 전송됐는지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기능이 해커와 범죄자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영국 정치 컨설팅 기업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사건 등이 드러나면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전 플랫폼에 이 종단 간 암호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단 간 암호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여겨져 왔지만 강력한 암호화가 범죄자 추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메신저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6일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에서 대낮에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P통신은 용의자가 이 대학에 취업하려다가 실패한 대학 교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과 대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경영대학이 있는 프랭크 앤 에스텔라 빌딩 내 빔홀 그리고 학생회관에서의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애덤 가르시아 UNLV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건물 4층에서 총격이 시작됐으며 용의자는 건물 상층부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보안관 케빈 맥마일은 학생들이 건물 밖에 모여 식사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범인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P는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용의자가 최근 네바다 대학에 지원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에 근무한 적이 있는 교수라고 전했습니다. 총에 맞은 4명 이외에 또 다른 4명이 공황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졌고 캠퍼스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오전 11시 54분경 온라인에 대학 경찰이 BH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대응하고 있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대피 명령은 7시간여 만인 오후 7시 30분에 해제됐습니다. 이 대학 교수인 빈센트 페레즈는 7, 8발 정도의 총소리가 연달아 크게 들렸다며 총성을 듣자마자 건물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고 실제 총격 사건이며 캠퍼스에 총격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JP모건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이 가상화폐 폐지를 주장했다고 언론들이 6일 보도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같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관련 질문에 나는 항상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등에 대해 깊이 반대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진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돈 세탁, 탈세를 위한 것이라면서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다가 나중에 해당 발언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JP모건이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에 깊게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다이먼을 비롯한 대형은행 CEO들은 가상화폐 회사들도 대형 금융기관과 같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가상화폐 반대론자인 워런 의원도 테러리스트와 마약 밀매업자, 불량 국가들이 그들의 위험한 행동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론적 측면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지난주 과학저널 셀 리포트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동료 평가를 거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된 물의 양은 약 2조 2,370억 리터로 추산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뉴욕시 주민과 기업이 지난해 소비한 물 1조 5,255억 리터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논문의 저자인 알렉스 디브리에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박사 수료생은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이 연간 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소비한다고도 했습니다. 채굴자들은 컴퓨터 서버를 냉각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물을 쓰고 간접적으로는 냉각수가 필요한 천연가스 및 석탄으로 돌아가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컴퓨터와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이는 많은 지역이 담수 부족 또는 가뭄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환경적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물은 재활용되거나 환경으로 돌아간다면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는 점을 환경론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오징어 게임 리얼리티 게임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게임쇼 참가자 456명 중 한인이 2명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얼리티 쇼의 상금은 456만 달러이며 게임 경쟁자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고 영어로 말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시카고 채널 5 NBC는 최근 이 리얼리티 쇼에 참석한 2명의 한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케빈 변과 진우 옥으로 알려진 이들은 리얼리티 쇼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시청자들이 스크린에서 보는 장면이 실제로 게임 참가자들이 겪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는 마라톤을 7번이나 완주했지만 리얼리티 게임은 마라톤 못지않게 힘들었는데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어려웠고 이 과정은 최종 편집에서 약 5분간으로 아주 압축시켰더라고 말했습니다. 옥 씨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겪은 고생을 대변하기에는 5분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력적이거나 스피드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첫 게임은 너무 어렵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무척 힘든 게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생 속에서도 그나마 가장 좋았던 것은 모르던 참가자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추후 그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정말 일생에서 만나기 힘든 다양한 계층과 다른 출신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무척 뜻있는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리얼리티 쇼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6일에 방영됐습니다. 한편 한인 참가자인 옥 씨는 시카고 서버브 윌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